자, 시장이 저희가 조금 전에는 이제 섹터별로 또 종목별로 다뤄봤지만 큰 그림에서 지수가 움직이기 참 어려운 이유 바로 관세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루도 지금 긴장을 늦출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른 큰 그림을 오늘 이분과 함께 그려보도록 할게요.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신월 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저희 한 달 만에 뵙는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참 많은 이슈들이 매번 나오는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장 어제 또 철강 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또 오늘부터도 줄줄이 관세 카드가 나올 예정입니다. 일단 당장 어제 시장에서만 봤을 때 생각보다는 철강이라든지 쪽 업계에 잘 버텨주네, 영향이 크지 않은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어떻게 실제로 전망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관세라는 재료는 이제 불확실성의 아이콘처럼 떠올랐는데 워낙에 트럼프 트레이딩 자체가 지난 24년 10월부터 진행이 되고 그리고 1기 행정부 때 한번 겪어봤었기 때문에 이 관세라는 자체가 목적이기보다는 미국 우선주의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레버리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인식이라는 부분들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철강 쪽에 이제 철강 알루미늄의 25% 관세 부과 발표가 있었는데, 과거 철강 업계가 1기 행정부 때 관세 조치 이후에 협상을 통해서 수출 커터를 설정했었고요. 그 대신에 무관세 혜택을 받아낸 바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해당 쿼터 조치가 이번에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은 사실 1기 행정부 때보다 2기 행정부에 좀 더 강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뭐 반드시 된다라고 볼 수는 없겠고요. 또한 지금 국내 정국이 워낙 불안하다 보니까 협상력의 재고 가능성 또한 좀 제한적이다라는 점. 은 분명히 악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과 함께 기타 철강 관련된 강국 대비해서 미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입장에 있어서는 좀 피해가 불가피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점이 어제 주가에도 비교적 하방 압력으로 작용은 했습니다만은 뭐 풍산이나 포스코 스틸리온 등 개별 업종 종목에 있어서의 호재나 바닥을 다져줄 수 있는 재료가 있다라면은 좀 제한적인 영향력 하에 지금 위치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 이제 들으니까 시장이 왜 그렇게 막 그렇게 빠지지도 않고 막 이렇게 움직였는지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나마 한 줄기 빛으로 여기는 게 쿼터제라는 것 같은데 제가 좀 궁금한 게요.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수출 영역에서 이게 쉽게 말해서 어떤 건가요? 쿼터제? 네, 지금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 미국 예외주의를 주창하고 그렇죠. 있고 결국에는 이제 마가를 통해서 미국의 경제의 좋은 면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데 워낙에 미국이 큰 경제 규모를 지니고 있고 미국 내수가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입을 많이 하게 되고 이러한 측면에서 무역 수지에서 무역 적자를 시현하는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쿼터라는 것은 이제 할당량을 이제 제한을 거는 것인데 우리가 수출을 과거에 0에서 100 정도 했다라면은 이제 100을 했을 때 무역 적자가 더 커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스스로나 아니면 협상을 통해서 100이 아니라 80 또는 60 정도만 하겠다라는 것은 이제 미국의 입장에 있어서는 적자 폭을 비교적 축소시켜 줄 수 있는 대목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에 우리의 매출 확대나 영업 이익에 있어서는 뭐 좋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겠죠. 네. 결국 미국이 좋은 거긴 하지만 그래도 완전히 협상에 있어서 문을 닫아놓는 것보다는 조금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시장의 희망적인 부분으로 해석을 하는 것 같네요. 자, 그렇다면 일단 철강 쪽에는 우리가 선례가 있기 때문에 좀 안심을 했던 반면에 향후 수개월 내에 반도체, 의약품 등에도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반도체는 또 기간 산업이다 보니 여파가 클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반도체는 지금 관세 우려에서 비교적 벗어나 있다라고 보고는 있지만 분명히 이를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특히나 이제 반도체에 있어서는 대만, 한국, 일본, 미국의 동맹 관계는 있지만 지금 사실 미국의 이러한 행보들은 동맹국, 비동맹국, 적국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미국의 온전한 부분이 포커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예외가 될 수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누구나 대부분이 생각하고 있다시피 반도체 관세의 경우에는 이를 비단 무역 적자를 축소하기 위함이 아니라 미국 내 반도체 공장 설비 투자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유인책으로 작용하기 위함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또한 우리나라의 설비 투자가 상당히 부진해서 국내 경기에 대한 하방 압력이 높아진 부분은 지금 이러한 미국 대선 전후로 국내 기업들의 투자가 부진했던 점은 우리나라와 미국의 정국을 분석하고 대기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결국엔 미국 대선이 끝났고 2기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을 했기 때문에 이미 현지 공장을 확보한 상황이다라는 점은 분명한 것은 타 업종 대비 피해는 그러니까 우려는 좀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도체 역시나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제 자유주의 국가들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미국의 드라이브 역시나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역시나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생각보다 관세 영역에서 자유로울 것이다라는 말씀들 많이 해주셔가지고 참 의아했거든요. 네. 근데 바로 이 부분에서 지금 힌트를 얻어본 것 같아요. 그들이 사들여야만 하기 때문에 여기에 직접적인 관세보다는 공장을 아메리카로, 미국으로 이제 들여오기 위한 유인책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 머릿속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일단 저희가 품목별로 지금 반도체랑 의약품 쪽을 살펴본 거고요. 만약에 국가 쪽으로 그 범위를 좀 확장시켜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상호관세 카드를 꺼내 든다면 어느 업종도 타격을 좀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네. 그 가정하에 가장 피해가 클 업종을 고려해 본다면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제조업 관련된 중후장대한 산업에 있어서 미국 대상으로 흑자를 많이 시연하는 국가들의 업종이 주요 타겟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 자동차일까요? 자동차는 사실 조금 애매모호한 게 지금 전반적으로 업종에 대한 분위기가 좋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미국에 있어서 자동차 산업은 그 자존심과도 뭐 동일하다라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또한 멕시코와의 그런 무역 연결고리도 있어서 항상 건드리긴 하는데 이게 미국의 아킬레스건이기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뭐랄까 상호 영향력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이렇게 보았을 때에는 중국, 인도, 유럽, 한국, 일본, 아세안 국가 일부 등이 미국에 대해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철강, 화학 섹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혹시 해서 그런데 수혜는 없겠죠, 팀장님? 수혜는 아까 좀 전에도 말씀을 좀 나누신 것으로 들었는데요. 아무래도 조선 뭐 네, 이쪽이요? 조선, 엔터, 게임, 컨텐츠 그리고 가장 핵심은 반도체가 그나마 괜찮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뭐 전반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은 이미 학습이 많이 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단순히 비단 관세만을 부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미국의 경제에 있어서 우리가 손해를 보았던 것들을 시정하겠다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겠고 결국엔 미국이 가장 압도적으로 우위를 나타내어야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패권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좀 더 적절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키워드의 기준점은 늘 미국 우선주의로 맞습니다.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관세에 대한 이야기를 쭉 정리를 들어보니까 마음이 좀 안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매크로 쪽에서 조금 확대해서요. 관세가 불러온 나비 효과 가운데 가장 임팩트가 또 컸던 게 환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많이 오르진 않았는데 그래도 상방은 열어놔야 될까요?
지금은 상방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상방의 견조함이 유지가 될 수 있을지를 좀 체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관세라는 부분들은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정책적인 불확실성의 대표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미국에 유리한 것인지 기타 선진국, 신흥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나비 효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전반적으로는 증시와 같은 안전자산보다 약간 위험 리스크가 있는 곳에는 투자 심리의 위축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다 보면은 돈이 갈 곳을 잃기 때문에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좀 더 커지겠죠. 여기에 대표적인 안전자산이 지금은 미국 달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강달러 레벨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의 하락 추세화를 견인하기에는 역부족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강달러 레벨을 뛰어넘는 모멘텀이 출현될 때에는 원달러 환율이 더 오를 수가 있는데, 지금은 관세라는 정책에 대해서 계속 주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레벨은 크게 벗어나진 않고 있습니다. 다만 무역 전쟁, 패권 전쟁을 통해서 안보, 군사적으로 뭔가 경쟁이나 대립이 격화될 수 있다라는 신호가 나타날 경우에는 비기축 통화나 신흥국 통화의 약세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참조할 만한 부분은요, 이창용 하는 총재가 지금 현재 원달러 환율이 1,450에서 70원 사이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는데, 1,400원을 넘었을 때 20에서 30원 정도는 국내 전국 불안에서 비롯되었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30원에서 50원 정도는 국내가 아닌 대외 요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론이 가능하겠죠. 크게 보았을 때에는 결국에는 미국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달러나 뭐 지금 원화나 다 환율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이게 셈법이 참 복잡해지는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불확실성을 갖고 가야만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봐야 할지, 이게 쉬어야 될까요? 아니면 기회를 삼아야 될까요? 만약 기회라면은 안전한 그 투자처는 어느 쪽으로 보시는지도 궁금하고요. 네. 일단 이번 주에 물가 지표들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의 행정부 정책과 물가로 대표되는 파월 연준 의장 체제에 있어서의 정책 조합을 좀 더 판단할 필요가 있겠고요. 지금은 일단은 물가 지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관세 우려에서 벗어나 있는 업종, 반도체, 조선, 엔터, 컨텐츠 쪽에 좀 비교적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글로벌 인플레의 우려가 계속 잔존해 있고, 국내 전국의 불안 대응력이 아무래도 좀 힘을 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떤 방향성에 대한 배팅을 예상하고 대응하는 것은 좀 보수적인 시각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오히려 이 불확실성에서 이러한 재료들의 순환 국면을 조금 더 노려본다라면은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좀 유효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짧게 말씀드렸다시피 강달러 우려는 존재하지만 레벨이 더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에서 달러에서 좀 타자산으로 좀 퍼질 가능성 좀 염두에 두고 대응도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관세라든지 인플레 영역에서 아직까지는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지수 자체 방향성을 가늠하거나 살피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리스크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반도체라든지 조선, 엔터 쪽으로 무게중심을 싣고 순환매로 빠르게 좀 대응을 해보자라는 말씀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말씀 들으니까 참 안심이 되는 것 같고 그러네요. 네. 오늘 신하일 팀장과 함께 국내 증시 투자 전략 세워봤어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